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졌어요. 저소득층은 소득이 오히려 줄었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난해지고 있고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유독 그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현상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된다라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MF나 월드뱅크나 OECD와 같은 세계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같은 보이스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안 좋을 것이다.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지? 네, 한국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고요. 특히 그 무역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사실임에도 또 틀림이 없습니다. 다소 좀 주춤해져서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한 18, 19%를 차지하고 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약 한 17, 18%를 차지하는데 두 개 국가를 합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한 35%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40%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교육 시장 자체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더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자국의 어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가 더 팽배해질 수가 있고요. 미국의 IRA의 조치는 EU의 유러피언 국가들의 비슷한 정책들을 또 놓이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또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비슷한 IRA2, IRA3가 마련되면서 더 보호무역적인 조치들이 단행될 것이고 수출 의존적인 나라들은 더 흔들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 흔들려라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고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핵심이 되는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 하에서는 결국 우리 한국으로서는 더 흔들릴 수 있겠다. 더군다나 미국이 이제 IRA 조항에 한국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나 소재, 부품을 의존하는 그런 체제라든가 중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20% 합작 투자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 전기차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의존하면 안 되고 중국의 합작법인의 형태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액션도 우리는 막아야 되고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받도록 움직이지만 또 그 와중에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보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뭐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우리는 얻을 수 없는 하나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과 이런 그것으로 인한 세계의 어떤 무역 시스템의 불안정 이런 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한 수출 취약성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수출 경기뿐만 아니라 공급망 체제에도 큰 결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공급을 다른 나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의 공급을 중국이 같이 차단해 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전 산업에 걸쳐서 중국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의존도가 분명히 있는데 이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에 수출 외적인 흔들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우리 얼마 전에 이미 요소수 사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도 그 나라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근데 그 이상의 더 센 무언가를 차단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것은 지금 우리 23년 말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경제 주체로서는 고민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 제목에서 쓰여 있는 것처럼 내년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의 이 경영 전략 회의나 임원 워크숍이나 이런 성격의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당면에 있는 경제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23년까지 고물가라는 숙제를 분명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4년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고물가는 여전하고 저성장 국면은 또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고물가와 저성장이 같이 만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계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요. 물론 처분 가능 소득이 명목 기준으로는 그렇게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이 너무 확실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건은 치솟으니까, 물건 가격은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 지출 여력이 축소되니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이 외식비 줄이고 오락, 여가, 스포츠 활동을 줄이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것의 또 주요 대상이 자영업자고, 자영업 경기는 또 위축되고, 자영업 경기가 우리나라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2,700만 중에 대략 한 6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4분의 1 정도가 자영업 가구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면 또 역시 그게 악순환으로 전체적인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위협적이고, 국민의 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 더군다나 양극화는 더 벌어지죠. 23년 3분기 통계가 마지막이니까 3분기 가구별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23년 3분기를 21년 3분기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등장하기 전 단계의 시점과 비교를 하는 거죠. 해보면 약 2년 동안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졌어요. 저소득층은 소득이 오히려 줄었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난해지고 있고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유독 그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현상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된다라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국면이니만큼 정책적으로도 이런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제 오늘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분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렇게 어려운 국면 속에서 기업들도 분명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소매 판매가 위축되니 기업 경기도 위축되고, 그러면 가게와 기업이 어려우니까 세수가 덜 거칠 테고, 그것은 결국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연결이 되고, 정부도 이 경기를 또 부양시킬 만한 여력도 또 위축되는 악순환인 거죠. 그런 국면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야 되고, 한국 경제는 이미 23년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한 것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평균적인 글로벌 경제를 놓고 보면 24년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우리가 놓여 있다. 바다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놓여 있다.
라고 절감을 하고 어떻게 대응책을 고민해서 이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좀 집중해야 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는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IMF나 월드뱅크나 OECD와 같은 세계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같은 보이스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안 좋을 것이다. 올해가 3.0, 내년이 2.9%. IMF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OECD 같은 경우는 올해가 3.0, 내년이 2.8, 요 정도, 2.78,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1.4%로 정말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최악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률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2%에 근접한 그런 성장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률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이지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는 어제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은, 올해도 안 좋고 내년은 더 안 좋은, 왜냐하면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현상도 생각해야 됩니다. 실물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는 그 현상이 어려운 거죠. 고금리가 등장해도 그게 경제를 짓누르겠지만 이 고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도 실물 경제적으로 부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잠깐 한 10m는 들고 갈 수 있고 내려놓으면 괜찮지만 10m 들고 왔는데 또 10m, 20m를 들고 가야 하면 힘든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24년 경제가 올해 경제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대로 진입하기 어려운 저성장 국면에 계속 맴도는 그런 국면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어쨌든 23년부터 본격화한 이런 침체 국면이 24년까지도 계속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더 힘들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